전송층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 대, 내, 전, 응 5가지의 TCP/IP 계층을 배웠는데 전송층에서는 우리가 동작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메시지의 프로세스 간 데이터 전달 책임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층은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고 데이터 링크층은 노드에서 노드 간 전달을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러한 네트워크를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서 여기까지 전달하고 싶으면 요만큼 전달하는 것을 데이터 링크층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트워크층은 이 송신자에서 수신자까지 요렇게 전체 전달하는 것을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전달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네트워크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전송층에서는 이 전체 메시지의 프로세스 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송신자에 대한 컴퓨터가 있을 거고 수신자에 대한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돌아가고 있을 거고 무슨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을 거고 뭐 카톡도 돌아가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이 컴퓨터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전달하고 싶은가를 책임지는 게 전송층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우리가 물리 주소 또 맥 주소를 이용을 했고 이것은 48비트였죠. 다음에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IP 주소를 이용했고 IP 버전 4는 32비트, 버전 6는 128비트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층에서는 우리가 포트, 지역 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16비트로 이루어진 주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IP 주소는 논리 주소라고도 하죠. 요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전송층이고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전달을 했고요. 네트워크층에서는 패킷, 전송층에서는 데이터그램 또는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층에서는 포트 번호로 포트 주소로 이제 전송을 하고 데이터그램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포트 주소에 대해 알아볼 건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ICANN이라는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0에서 2의 16승까지 번호가 있는데 이 16승은 65,530 2의 16승 마이너스 1번이겠죠? 5번까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0에서 1023번은 잘 알려진 포트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0에서 1023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NS는 53번, DHCP는 67번, HTTP는 80번과 같이 포트 번호가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려진 포트 번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번에 1024부터 49,151번 번호는 우리가 등록된 포트 번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등록된 포트 번호는 ICANN이라는 이 기관에 의해서 할당이 받거나 또 통제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냥 등록만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49,152번부터 65,535번까지는 우리가 동적 포트 번호라고 해서 임시로 포트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통제되거나 등록되거나 이런 번호가 아니라 진짜 임시로 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포트 주소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증에서 전송하는 단위는 데이터그램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송층에서 동작하는 제일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와 UDP가 있습니다. 이 TCP와 UDP는 전송층의 거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포트 주소에 우리는 소켓 주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켓 주소는 IP와 포트 주소가 둘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1점,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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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 뭐 이런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콜론을 찍고 포트 번호 1000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진 주소를 우리가 소켓 주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다시 돌아가서 TCP와 UDP는 전송층의 제일 대표적인 프로토콜인데, TCP와 UDP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TCP는 연결 지향입니다. 연결 지향. 그래서 우리가 3 핸드웨이 쉐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UDP는 그런 것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TCP는 순서 번호가 있습니다. 순서 번호. 우리는 시퀀스 번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패킷을 순서 번호대로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패킷에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고, UDP는 이러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 번호 없이 도착한 순서대로 우리는 전송을 하게 됩니다. TCP는 흐름, 오류, 혼잡 제어가 모두 있고요. UDP는 흐름, 오류, 혼잡 제어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TCP는 내가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이 잘 도착했냐 안 도착했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요. UDP는 이러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비신뢰성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CP와 UDP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흐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제어는 무엇이냐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때 송신자의 버퍼가 있고 수신자의 버퍼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송층이겠죠, 여기가? 그러면 응용층에서 내가 이렇게 응용층에서 내려오면 송신자가 수신자로 보내고 수신자가 다시 응용층으로 올려 보내는 시스템으로 동작할 건데, 그랬을 때 이 응용층에서 메시지가 여기 송신자에 가득 차게 되면 송신자가 응용층에게 좀 천천히 보내라 라고 알려주게 되고, 또 수신자의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송신자에게 천천히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는 왜 하냐 라고 물었을 때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전송 속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송신자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해주는 것이 흐름 제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송 속도 제어가 핵심 단어겠죠. 그 다음에 오류 제어가 있는데요. 오류 제어는 기능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류 제어 기능은 첫 번째로 훼손된 패킷을 감지하고 폐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없어진 패킷, 손실된 패킷을 우리가 재전송 요청하도록 합니다. 손실되었을 때 재전송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류 제어의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 기능은 중복으로 수신된
패킷을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오류 제어의 기능 세 번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순서에 맞는 패킷, 순서에 맞는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류 제어인데, 만약에 순서에 맞지 않게 들어온 패킷을 먼저 수신자에게 전송하게 되면 수신자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겠죠. 이게 TCP에 있는 기능인데, 이 중간에 만약에 1번, 2번, 4번, 5번이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수신자에게. 그러면 3번 패킷이 비었죠? 그러면 이 3번 패킷이 들어오기 전까지 얘네를 버퍼에 저장을 했다가 3번 패킷이 들어오면 순서에 맞게 정렬을 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오류 제어의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서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인 EC를 활용해서 오류 제어를 하게 되고, 이것은 TCP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라이딩 윈도우 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송증의 특징이고요.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혼잡 제어는 세 개 다 TCP에서는 제공하고 UDP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